안녕하세요. 커피 특강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강을 하는 이곳은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커피 매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 옆이 또 이제 음식점이라 거기서 이렇게 물 쓰는 소리도 지금 아마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런 좀 소음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좀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커피 강의를 좀 요청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셨는데 사실 매장에서 그 커피 강의를 하다 보면 오시는 손님에 대한 응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강의하시는 분도 좀 불편함을 겪고 그래서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뭐 커피 강의 무진장 많이 했죠. 관청에서 요청받아서 한 적도 있고 대학에서 요청받아 한 적도 있고 주로 이제 저는 창업 특강 쪽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의뢰받아서 컨설팅 형식으로 커피 특강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곳에 와서는 환경이 허락치 않아서 커피 강의를 쭉 해오지 않고 있다가 이제 고객분들이 좀 요청이 좀 많이 있으셔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강의를 찍어서 진행하는 양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20분 내외의 강의를 한 50개 안팎으로 해서 커피와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기본적으로 유료로 제공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튜브 건가의 커피 특강에는 5강의 정도만 저희가 개방해 놓을 거고요. 유튜브 채널로 해서 비공개로 해서 회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이고 그것이 좀 어려우면 아예 그 웹하드 같은 데다가 올려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지난 강의를 들어보니까 제 목소리가 조금 좀 작은 느낌이 있어서 지금 억지로라도 좀 최대한 큰 소리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커피 벨트, 커피가 자라나는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커피 벨트 혹은 커피 존이라고 합니다. GON이 존. 그래서 적도를 중심으로 북이 25도, 남이 25도 요 사이가 커피 벨트, 커피 존이라고 불리어지는 커피 생산국인데 우리나라는 뭐 기본적으로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커피를 생산하려면 뭐 하우스 재배를 한다든가 뭐 별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지만 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좀 좋겠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커피 벨트에 사는 나라들이 대부분 다 너무 어렵게 사는 최빈국에 속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어서 그 나라의 주요 수입원인 커피 장사는 좀 그런 나라들에게 그냥 맡겨주고 우리 같은 나라는 공산품 수출하고 그리고 또 그런 어려운 나라의 커피를 좋은 가격에 이렇게 생산된 좋은 커피를 좋은 가격에 수입해서 먹는 것이 그게 기본적으로 좀 맞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커피 벨트 그럼 오늘 좀 말씀드릴 건 커피의 명명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좋은 커피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면 COE, Cup of Excellence, 나라별 국가별 커피 경진대회죠. COE와 명품 커피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면 시간이 가능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의 명명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명명법은 뭐 한문으로는 이렇게 쓰겠죠. 커피를 어떻게 이름 지어 부르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라별로 다릅니다. 나라별로 첫째로 커피는 일단은 이름을 붙일 때 그 생산국의 이름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케냐면 케냐 뭐 이렇게 붙겠죠. 그렇죠? 그리고 브라질이면 부동의 1위 생산국 브라질이면 뭐 브라질이 제일 앞으로 올 겁니다. 또 아프리카의 아주 맛있는 커피로 유명한 이티오피아가 있죠. 에티오피아.
이 또 에티오피아에서의 또 명명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커피 생산국 아라비카 커피에서의 생산국 2위, 때로는 코스타리카에 빼앗기기도 합니다만 이 콜롬비아 같은 나라에서 또 커피의 명명법이 있습니다. 자, 이름을 붙일 때 제일 먼저는 나라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케냐의 무슨 커피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케냐는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커피를 분류하냐 하면 AA, 뭐 AB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 AA, AB라는 게 뭐냐면 커피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커피의 사이즈는 스크린이라는 그 스테인레스로 된 그 채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채나 얼기미하고는 좀 다른데 스테인레스의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스크린이라는 게 사이즈를 얘기하는 건데 제일 원 사이즈가 얼마냐면 0.4mm입니다. 한 스크린이 0.4mm거든요. 그럼 17 스크린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0.4 곱하기 17이 되겠죠. 그러면 6.8 mm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17 스크린 정도 된다 그러면 커피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직경 6.8mm의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이것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커피의 크기를 분류하는 겁니다. 제일 큰 스크린이 스크린 사이즈 20입니다. 20이면 8mm 정도가 되겠지. 20이라면 8mm. 그래서 8mm를 통과하지 않는 그거보다 더 큰 커피는 8mm 구멍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남는 커피는 스크린 사이즈 20. 그래서 제일 큰 커피 사이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19, 18, 17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피 케냐에서 예를 들면 케냐 AA다 그러면 스크린 사이즈가 이거 커피의 크기로 분류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AA 등급이다 그러면 스크린 사이즈 얼마를 해당하는 거냐면 17 이렇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A, B는 그거보다 더 작겠죠. 그러니까 스크린 사이즈 16, 15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케냐에서의 AA 등급이다라는 건 뭐 큰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케냐에서 생산된 커피 중에 스크린 사이즈 17 이상의 커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나라에서 AA라는 그런 등급을 사용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냐? 많이 있습니다. 부룬디 공화국도 이렇게 알파벳으로 해서 커피 사이즈로 커피의 등급을 명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탄자니아 같은 나라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맥락으로 붙이는데 조금씩 나라마다 다릅니다. 어느 나라는 AA 등급이 스크린 사이즈 17 이상이 되고 어떤 나라는 AA 등급이 스크린 사이즈 18 이상이 돼야 AA 등급으로 매겨지기도 합니다. 그건 나라마다 정책에 따른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께서는 AA 등급은 무조건 17 이상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럼 브라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명명하냐? 브라질은 또 이 스크린 사이즈로 커피를 구분하지 않고요. 브라질이란 나라는 요 브라질 많이 들어본 예를 제가 한 가지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커피 중에 브라질 산토스 브라질 산토스 세라도라는 커피입니다. 이게 세라도 이렇게 영문식으로 읽으면 안 되고 이쪽 나라의 사람들은 이 R자가 H 발음으로 되나 봐요. 그래서 브라질 산토스 세하도 이러는데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한 거냐? 브라질이라는 나라에서 산토스가 항구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산토스라는 항구를 통해서 수출이 되는 커피인데 세하도 지역의 커피다. 그런데 요 뒤에 여기서만 끝나기도 하고 여기서 또 뭐가 붙기도 하냐면 NI2다. 이거는 이제 뉴욕 선물거래소에서 선물 거래로 이루어지는 커피고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붙냐 하면 파인 컵이다, 굿 컵이다 이런 식으로 붙기도 합니다. 요거는 그 일정량의 커피, 한 10g인가 4g인가 그런데 그 일정량의 커피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결점도가 그 함유돼 그 포함되어 있느냐, 10개 미만이냐 뭐 20개 미만이냐 이렇게 결점도 수의 숫자가 몇 개나 나오느냐 일정 수량 속에서 그걸 갖고 파인 컵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굿 컵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파인 컵이 더 좋은 겁니다. 자 보시면 그러면 케냐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케냐 AA에서 스크린 사이즈 커피의 크기로 명명을 했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항구 이름도 붙고 지역 이름도 붙고 그리고 선물 거래소 이름도 붙고 그리고 결점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중요한 내용이라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콜롬비아는 또 어떻게 하냐? 이 콜롬비아 이게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잘 보이는군요. 이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스크린 사이즈가 17 이상이냐 18 이상이냐 그리고 16 이상이냐 아니면 15 미만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완전히 다르게 명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8 이상이다 그러면 엑스트라 네, 엑스트라로 스크린 사이즈 18 이상은 엑스트라, 17 이상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프리모, 엑스트라, 수프리모. 그리고 16 이상이면 비즈니스. 그리고 스크린 사이즈 14 이상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 엑셀소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콜롬비아 커피 명명할 때 수프리모와 엑셀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표현이고요. 수프리모는 스크린 사이즈 17 이상의 큰 알갱이가 두꺼운 큰 커피를 얘기하는 거고, 그거보다 더 큰 18 사이즈는 엑스트라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한 등급 밑에는 이제 비즈니스 등급, 그리고 스크린 사이즈 14 이상의 커피를 통틀어서 몽땅 다 통틀어서 엑셀소라고 합니다. 이 엑셀소라는 거는 수출 가능한 커피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과테말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과테말라나 이디오피아는 요거 다음에 바로 커피의 생산 지역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안티구아 지역. 그래서 과테말라 안티구아, 과테말라 웨웨테낭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 붙고 그 다음에 안티구아 지역 커피다, 웨웨테낭고 지역 커피다, 이렇게 해서 지역명으로 이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도 그 뒤에 붙는 게 보면 얘가 체프 지역이다. 뭐 현지인 발음은 뭐 이르가 짜빼다 뭐 그러는데, 그럼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얘가 체프로 통칭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에티오피아 뭐 얘가 체프다. 혹은 이거는 에티오피아 얘가 체프 지역,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하라 지역 커피. 네, 이렇게 해서 지역명으로 해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커피의 명명법에는 나라 이름 다음에 커피의 크기를 나타내는 AA니 AB니 혹은 엑스트라니 스프리모니 비즈니스니 이런 식으로 붙기도 하고, 혹은 나라 이름 뒤에 항구 이름 그 다음에 지역 이름, 그리고 또 디테일이 더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또 콜롬비아처럼 콜롬비아 나름대로의 등급 기준에 따라서 나라 이름 다음에 커피 사이즈를 의미하는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테말라 같은 경우는 바로 지역 이름 들어가고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도 바로 지역 이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커피의 명명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좋은 커피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칠판이 좋은 걸 산다고 샀는데 그다지 이렇게 좀 지우고 나면 이게 분필 칠판의 한계는 아닐 텐데 하여간 좀 깨끗이 지워지질 않아서 좀 보시기에 불편하더라도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커피란 무엇이냐? 좋은 커피란 과연 이런 기준은 있는 거냐?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커피 쪽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좋은 커피는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기준인데요. 첫째, 사이즈가 커야 됩니다. 왜 우리가 과일 먹을 때에도 사이즈 큰 과일들이 더 그 고급으로 취급받지 않습니까? 모든 농산물은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즈가 크면 좋은 커피입니다. 그건 실전적으로 저희가 로스팅을 해봐도 확실히 커피 사이즈가 커져야 그래야 고르게 로스팅도 되고 결과물도 좋게 나옵니다. 확실하게 곡물이라는 건 사이즈가 커져야지 사이즈가 너무 작아져 버리면 쉽게 타버리고 다른 것들은 벗기지지 않았는데 혼자서 다 벗겨져 갖고서 맛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스크린 사이즈가 큰 것이 좋은 거다.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스크린 사이즈 17 이상 정도 되면 뭐 훌륭한 커피다라고 이제 저희가 구분을 하죠. 그럼 두 번째 기준은 뭐냐? 자라난 지역이 고지대냐 아니냐가 또 하나의 기준입니다. 왜 저희도 채소할 때 고랭지 채소, 고랭지 수박 뭐 이러잖아요. 그럼 왜 이 고지대가 좋은 거냐? 그러면 고지대는 갖고 있는 하나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이 뭐냐면 아침과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다는 겁니다. 일교차가 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교차가 크면 커피의 생육이 더딥니다. 느리게 자란다는 뜻이에요. 그럼 느리게 자라는데 그러면 그게 나쁜 거 아니냐?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육이 느려지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안으로 밀도감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단단한 커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채소나 과일도 보면 고랭지에서 자란 것들이 밀도감이 좋아서 사과를 씹어도 바삭바삭하고 아주 그냥 그 속이 꽉 차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저지대에서 이렇게 그냥 막 자란 것들을 보면 속이 이렇게 엉성하고 그리고 푸석푸석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커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크면 좋은 커피입니다. 그리고 고지대에서 자라면 좋은 커피입니다. 그럼 고지대의 기준이 뭐냐? 보통 뭐 1200m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1500m라고 얘기하기도 있는데 해발 고도로 저희가 1000m 이상이면 고지대라고 봅니다. 이 고지대가 되면 일교차가 커지고 커피의 생육이 더뎌지고 그래서 그 안으로 밀도감이 아주 단단한 커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지대 커피를 좋은 커피라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 벨트나 커피 존 지역이 굉장히 덥잖아요. 그런데 그 온도적인 생육의 조건으로 보면 아침에는 서리가 끼지 않고 밤에도 서리가 끼지 않고 낮에는 또 40도 이상으로 막 너무 높게 올라가서 직사광선이 내려져 갖고 커피가 열매가 체리가 타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져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해 줄 수 있는 것이 또 고지대이기도 합니다. 그 더운 나라에서 고지대는 상대적으로 선선한 기온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일교차는 커서 그리고 안에 밀도감도 이제 강한
그런 맛있는 커피가 나오는 거죠. 저는 이제 로스팅을 이제 오래 해왔죠. 로스팅을 해보면 이 밀도감이 좋은 커피와 그다음 밀도감이 좋지 않은 커피가 완전히 보여주는 반응이 다릅니다. 밀도감이 좋은 커피는 로스팅을 하다 보면 커피는 두 번의 크랙 현상, 요즘은 팝핑이라는 용어를 또 많이 씁니다만 두 번에 깨져서 부풀어서 깨지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때 고지대 커피를 볶다 보면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닥 막 이렇게 터집니다. 근데 저지대 커피를 보면 이 밀도감이 약해서 상대적으로 그 소리가 작습니다. 그러면 이제 볶아만 봐도 아 이게 정말 고지대에서 자란 커피구나 아니면 저지대에서 자란 커피구나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커피를 구분하는 데에는요 우리가 이제 많은 약자들이 뭐 어느 산업이나 나오지만 커피에서도 약자들이 나오는데 이 SHG라는 약자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SHB도 나옵니다. 요거는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 H도 더 다르고 풀네임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스트릭트리 하이 그로운 스트릭트리 하이 그로운 그래서 굉장히 높은 데서 재배된 커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밀도감이 좋겠죠. 고지대 커피니까. 그리고 SHB는 뭐의 약자냐면 이건 하이가 아니라 하드입니다. 하드. 우리가 커피 빈이라고 하니까 빈. 그래서 대단히 단단한 커피. 사실은 대단히 높은 곳에서 생산된 커피나 대단히 단단한 커피나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고지대에서 자라다 보면 단단해지는 거니까 같은 의미인데 어떤 나라는 SHG, 어떤 나라는 SHB 이렇게 이름을 구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시간에 좋은 커피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COE 각 국가별 COE 컵 오브 엑설런스 경진대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경진대회의 에피소드 그리고 그 경진대회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명품 커피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11시가 이미 넘은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고요. 커피 특강 세 번째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중근이었습니다.